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은 지금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50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강풍의 반경이 350km인데다 풍속이 시속 130k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강력한 태풍에서 나타난다는 중심의 눈도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태풍의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은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방향을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오후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밤에는 부산을 스치듯이 통과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월요일 새벽쯤엔 독도 부근의 동해상을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고요. 영남 동해안과 지리산에도 최고 5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걱정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서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몰아칠 걸로 분석됩니다. 이 정도면 기와가 바람에 날아가고 낡은 가옥이 피해를 입을 정도인데요. 태풍 상륙이 임박해진 만큼 대비를 최대한 서두르고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걸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 제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면희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거센 바람과 함께 빗줄기도 굵어져 눈을 뜨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주는 곧 직접 영향권에 들어섭니다. 조금 뒤인 오전 1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과 해상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됩니다. 현재까지 찬지와 중산간 지역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최대 60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산사태나 하천 범람과 같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제17호 태풍 타파는 내일 정오쯤부터 오후 3시 사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주택 1곳과 마당 등 2곳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윈드시어 특보와 강풍특보,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도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오후 10시 기준 제주공항은 30편 넘게 결항했고 18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공항은 정상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항 이용객들은 반드시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내일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는 시기와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월파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주성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어지면서 이곳 여수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상특보도 확대돼 여수와 순천, 진도 등 전남 1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예상되며 특히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이곳 여수와 완도, 보성 등 전남 9개 시군에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는 밤 9시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높아져 남해 서부 앞바다와 먼바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 등 전남 지역 주요 항포구에는 크고 작은 선박 2만 6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이 내일 오후와 저녁에 전남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경사지 붕괴 그리고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다음은 태풍 타파가 지나는 길목인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상현 기자, 지금 경남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내리는 비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잔잔했던 마산만의 물결도 점차 크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밤 9시부터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고 통영과 거제 등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오후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108.5, 사천 삼천포 76.5, 김해진녕 60mm 등입니다. 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통영 매물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4m를 기록하기도 했고 남해군 등에서 나무 쓰러짐 신고 3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까지 1시간에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등 100에서 350, 많은 곳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은 2016년 태풍 차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서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내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 만조 시각이 태풍과 겹치면서 남해안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선박 14,000여 척이 피항에 있고 여객선 24척도 운항이 중지됐는데요. 김해공항과 사천공항도 내일 오후 태풍특보가 예고돼 항공편 결항이 예상됩니다. 경남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1,560곳으로 자세한 위치는 경상남도 재난상황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부산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건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제 뒤쪽을 보시면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풍주의보와 함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낮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밤 9시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월요일인 23일 새벽까지 부산에 100에서 35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닷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부산항은 오늘 오후부터 항만을 폐쇄하고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부산과 제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멈췄습니다. 김해공항은 오늘 정상 운영됐지만 내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 항공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만조 시간이 태풍 북상과 겹치면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안가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수나 붕괴 피해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이고 자세한 위치는 부산시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걸거나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태풍 타파가 제주 해상 가까이 진출하면서 정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여객선과 항공기가 줄줄이 결항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문혜슬 기자, 먼저 통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태풍 타파가 제주 앞바다로 진출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이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와 제주공항 등 전국에서 출발편 기준 25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또 목포와 제주, 모슬포와 마라도 등 16개 항로 연안여객선 25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국립공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지리산과 한라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7곳의 200개 탐방로가 막혔습니다.
네,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대본에서 전국 상황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 보고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행안부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태풍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곧바로 2단계 높였습니다. 또 중대본 2단계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자체 인력 7천여 명이 비상 근무 중입니다. 각 지자체는 침수와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나 담벼락 붕괴를 막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지나는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 징후가 있을 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난정보 어플 안전디딤돌을 설치하면 위험 신고와 함께 근처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50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강풍의 반경이 350km에다 풍속이 시속 130k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강력한 태풍에서 나타난다는 중심의 눈도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태풍의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중계 화면을 보면 아직 태풍 중심과 거리가 꽤 먼데도 비바람이 거센 모습인데요. 지역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국에서 취합 중인 KBS 재난 CCTV를 통해 지역별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한눈에도 굵은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강한 초속 40m 안팎의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북쪽인 전남 여수 거문도로 가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빗줄기도 강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강풍 경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긴장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북쪽인 여수항의 모습입니다. 아직 태풍의 중심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도 바람도 강하고 빗줄기가 화면에 카메라 렌즈를 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오후부터 이 지역의 강풍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부산입니다. 앞서 봤던 제주와 전남에 비하면 바람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하단에서 보이는 물결은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부산기상청은 이례적으로 해운대 일대 고층 빌딩에서 시속 180km가 넘는 강풍이 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내일 아예 외출을 하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태풍이 앞으로 어떤 진로로 북상하고 언제쯤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까요? 네, 태풍은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방향을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오후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밤에는 부산을 스치듯이 통과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은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쯤엔 독도 부근의 동해상을 빠져나가면서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경로로 북상했던 태풍도 피해가 컸죠. 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가장 비슷한 태풍으로 2016년 차바를 꼽았습니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1.2m 높이의 방수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폭풍의 일이 밀려들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이 넘쳐서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큰 집중호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타파와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바는 중심부의 좁은 지역에 탄탄한 소용돌이 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타파는 이미 한반도 부근을 다 덮을 만큼 강한 비구름의 폭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은 아무래도 비가 걱정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현재 비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경기와 강원 일부를 뺀 전국이 태풍의 앞자락의 비구름으로 뒤덮인 모습인데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 영남 동해안과 지리산에도 최고 50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네,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람도 당초 예상보다 강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선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태풍 중심이 접근하면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선 초속 40m 안팎까지 바람이 거세지겠고요.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 그리고 고층 빌딩에선 초속 50m, 시속으론 180km의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약한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풍의 고비인 내일만큼은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기보단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타파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방재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에 비슷한 진로로 북상했던 태풍들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사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유사 태풍으로는 2016년도 차바 그리고 작년에 콩레이 등이 있는데 현재 경로로는 콩레이와 좀 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차바의 경우 규모로 볼 때도 저희 상륙 당시 헥토파스칼이 955, 그다음에 콩레이의 경우 970, 현재 타파가 965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로 볼 때 이동 속도나 볼 때 콩레이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우려하는 바는 작년에 콩레이 같은 경우 발생 이후 한반도의 내습한 시간 자체보다 지금 현재 타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타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태풍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 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을 태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을 태풍이 무서운 것은 가을에 한반도에 형성된 한냉 기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풍이 차가운 기단을 만나게 되면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역대 기록으로 보더라도 2003년도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2002년도 루사 가 8월 31일이었고요. 그다음 2003년도 매미가 또 9월 12일, 그리고 1959년도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태풍이었던 사라가 9월 17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수의 태풍들이 가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지는 태풍은 바람의 피해, 그리고 지금처럼 천천히 오는 태풍의 경우는 호우의 피해가 크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가을이 수학기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이 제주와 영남 동해안 지역인데요. 이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피해를 가장 예상하는 지역 중에 하나는 작년의 예를 보면 포항이나 영덕과 같은 해안지대라든가 부산, 창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다행인 것은 저희가 내습하는 시기가 주말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별로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정에 머무시고 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침수라든가 바람에 대한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경감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리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서 하천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얼마 후에 피해가 날지를 예상을 못 하시는데요. 도시 하천의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수영강, 온천천, 울산의 태화강이라든가 아니면 포항의 형산강 등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주변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엔 큰 피해가 무조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피소 같은 것을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하주차장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년에도 피해가 난 걸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니 차를 빼러 들어가셔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오늘 지금 이 시점에라도 미리 가서 지하주차장을 점검하시고 피해 요소를 경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울산 지역의 차바의 피해가 컸던 거는 저희가 총 강수량은 한 300mm 정도가 왔지만 시간당 강수량이 한 135mm가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역대 우리나라 한 2위 정도 되는 기록인데요. 도시 지역에서 이 정도의 강수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방제 성능 목표라는 걸 통해서 행안부에서 도시의 방제 성능 강화를 목표를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시간당 한 60mm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이번 태풍은 거의 6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를 하시고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다 가까운 연안도시에서는 해수 범람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만조 시간에 태풍이 올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의 만조 시간은 아까 방송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2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 수영만이라든가 이런 만의 형태를 지닌 지역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해수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수 침투라든가 해안 범람 등이 발생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태풍이 이제 비를 먼저 쏟아붓고 접근하면 평소와 달리 빗물이 바다로 잘 빠지질 않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저기압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 대기압을 1013헥토파스칼로 보는데요. 960헥토파스칼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한 60cm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만조를 고려해 보면 기본적으로 한 1m 20 정도 이상은 해수면이 상승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은 크게는 3m에서 한 10m까지도 해수면이 상승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류 쪽에 물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면에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돼서 내수 침수라든가 범람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도 걱정이지만 강풍도 대비해야 될 텐데요. 부산의 경우 고층 건물이 많아서 더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해운대 고층지대 빌딩풍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콩레이 때도 크레인에 와이어가 이제 파편이 뛰어가지고요. 인근 고층 건물의 유리창이 천여 장 깨어져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태풍이 내습하는 기간 동안 창가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거주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물이 어느 정도 흔들릴 걸로 예상됩니다. 흔들리시더라도 동요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하다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 태풍의 비바람이 시설물의 설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로나 상황을 보면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6년 차바나 콩레이 때도 이제 같은 피해를 겪으신 사례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재해가 발생할 때 자기는 안전하다, 우리 동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피해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저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이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창선 교수님과 잠시 후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타파가 몰고 올 비구름은 곳곳에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이나 지하시설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침수시 행동요령 이승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침수 상황 실험. 밖에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자 문을 열려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5성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에서는 불가능, 네. 40cm에서도 불가능. 문을 열어도 밀려드는 물살이 몸을 강타합니다. 문이 확 닫힐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즉각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계단. 무릎 위인 50cm 이상의 물이 계단으로 흘러들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은 특히 위험합니다. 발목 정도에서는 균형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지만 무릎 근처만 돼도 로프 등 안전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차에 갇혔을 때는 처음에는 수압차로 문이 안 열리는 만큼 오히려 물이 어느 정도 찬 뒤 탈출해야 합니다. 엔진과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유리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수위와 내수위 차가 줄어들 때까지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물이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물에 잠긴 도로나 가로등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은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이웃과 연락망을 갖춰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보통 태풍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박영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난 파도가 4m 높이의 방파제를 집어삼킵니다. 해안 도로는 방파제를 넘어온 바닷물로 가득 찼습니다. 2016년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태풍 차바 당시 부산 해운대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해안가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파도의 위력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15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마을로 3m 높이의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만조로 이미 바닷물의 높이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 그래도 아직은 방파제가 파도를 어느 정도 막아냅니다. 하지만 9m 높이의 파도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방파제를 훌쩍 뛰어넘은 파도로 마을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특히 태풍 전후로 들이닥치는 너울성 파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울성 파도는 외해에서 발생한 긴 주기를 갖는 파도입니다. 이런 파도는 해안가에서 집초적으로 파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판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특성상 태풍이 도달하기 전이나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난 후라고 해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방파제나 해수욕장 같은 해안가 주변은 출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훨씬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오면 해안가의 높은 건물 주변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희예슬 기자입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5월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1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파편이 튀었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철골 구조물 또한 강풍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초속 20-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을 때 모습입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 해운대 해안가 일대는 바람이 건물 사이를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빌딩풍 탓에 강풍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건물 위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풍속, 빠른 풍속으로 인해서 태풍의 바람이 더 와류가 더 심해지고 바람이 회오리가 생기고요. 어떤 피해가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태풍 타파의 경우 비가 더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문이 고정이 되지 않으면 유리창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태풍에서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재난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자, 이번 태풍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태풍의 경로로 봤을 때 이번 태풍 타파는 16년에 내습한 태풍 차바와 진로가 유사합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영남과 동해안 지역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는데요. 태풍 타파 역시 비슷한 진로로 올라올 걸로 예상됩니다. 차바가 북상했을 때 피해가 컸던 지역은 울산, 부산 등 영남과 동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태풍 경로상에서 맞부딪히는 동풍과 산맥이 만나면서 비바람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낙동강
유역인데요. 울산 지역으로는 태화강변이 속하고 부산 지역으로는 낙동강 하구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가 컸던 지역의 재난 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KBS 실시간 CCTV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지역 상황을 보겠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울산은 동쪽으로 흐르는 태화강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저지대가 형성돼 있고요. 실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도 이 지역을 따라 분포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 북쪽 중구 쪽으로는 지대가 낮아서 침수 피해가 큽니다. 게다가 태화강 상류로 가면 병풍처럼 고도가 1000m가 넘는 소위 영남 알프스 지대가 분포해 있어서 태풍의 강한 동풍이 맞부딪히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일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으로는 지난 태풍 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남산로 지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긴 했는데요. 지금 태풍과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화강이 지금 검게 보이고 있는데 수위 아직까지 변동 없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화강의 상류 지점입니다. 울주군 반천리 일대인데요. 이 지역으로는 지대도 낮고 유속도 느려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또 국지적으로 비구름마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강 상류에 있는 대암댐에 물이 찼을 때 여수로가 가동되면 하류로 빠지면서 인근 지역으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일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암댐의 상황 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별다른 방류 상황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주 점촌교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주 지역으로는 지난 태풍 때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점촌교는 교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백천교 상황을 보겠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요. 아직 수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바람도 강해지고 있지만 강변도로도 통행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울산뿐 아니라 부산도 피해가 컸다고 했는데 부산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네,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일단 낙동강 유역으로 봤을 때 하구 쪽에 속하고 있고요. 또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온천천이 수영관과 만나면서 남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만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점이고요. 게다가 강물의 경사마저 완만한 편이라서 호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온천천 하류 지역에 있는 거제지구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거제천과 온천천이 만나면서 물이 모이는 지점입니다. 하천의 흐름 자체가 느려서 침수 피해가 잦을 수밖에 없죠. 이 일대는 최근 10년 동안에도 3차례나 침수됐습니다. 일대 연안교와 세변교가 자주 침수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변교 지점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변교 지점 지금 부산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20mm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하천 수위에 영향을 줄 시기는 아니지만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에 부산에 최근접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천 교차로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도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자주 입는 곳입니다.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보겠습니다.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대 자체도 낮고요. 물도 잘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구 지역으로는 바다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구뚝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하구뚝은 평상시대로 주 수문을 닫고 운영하고 있지만 내일 오후에는 수문을 열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둡긴 하지만 하구뚝의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만 상황입니다. 수영만 지역은 해일 위험이 커서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CCTV 상황 볼까요? 건너편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마린시티 내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망권 때문에 방벽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태풍 차바가 왔을 당시에 밀려든 파도를 막지 못할 만큼 방벽이 낮았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 타파 역시 최대 8m의 파고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험 지역으로는 고비 시점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접근으로 제주와 남부의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KBS의 시청자들의 제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취재진이 찾아가지 못한 다양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잇따라 해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표선 해안입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평소보다 파도의 높이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 파도 굉장히 높아요.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강한 바람에 밀려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렵습니다. 우산은 포기하고 비옷을 입고 나왔지만 몸을 가누기도 힘겹습니다. 사람이 쓸려간다는 느낌은 아닌데 누가 이렇게 미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 거센 소리를 내며 내리는 비는 밤이 되며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연못처럼 물에 잠겨가는 이곳은 원래는 주차장입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빗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는 건 물론이고 쓰고 있던 우산이 망가질 정도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 해운대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었던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쓰고 있던 우산이 부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갑자기 뒤에서 확 불어가지고 우산이 갑자기 부서졌어요. 전남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 휴게소에 발길이 묶인 시청자가 제보 영상을 보냈습니다. 제주 지역의 피해를 시작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소중한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셔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KBS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 허효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간판이 날아가고 표지판은 꺾였습니다. 가로수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제보 영상은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자꾸 차량물이 날아다니는군요. 차가 출발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에 뚝이 터지면서 일대가 침수된 상황. 순식간에 물이 1m 이상 차올랐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옥상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KBS 거기 시청자 제보하는 걸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보냅니다. 제보자는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2018년 태풍 쏠릭 당시 수천 건이었던 제보 영상이 태풍 링링 때는 3만 건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제보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장소와 일시, 상황 설명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을 보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할 때도 KBS 뉴스를 검색한 뒤 메신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내려받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보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왼쪽 상단에 제보하기를 눌러야 KBS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도 오른쪽 상단에 제보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KBS 제보 메일과 KBS 제보 전화 02781-44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의 안전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KBS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 서부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현에서는 서핑을 하던 한 남성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오키나와에서는 최소 19명이 다쳤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발이 묶인 항공기가 서서히 밀려나고 대형 크레인마저 휘청합니다. 물속에 잠긴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피해는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 집중됐습니다. 부상자는 최소 19명으로 집계됐고 많게는 2만 8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선 서핑을 하던 60대 남성이 4m 높이 파도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한 명은 행방불명됐습니다. 태풍은 일본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마도에선 전체 주민 3만여 명에게 피난 준비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배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된 어민들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横の船にぶつからんとか、自分の船も当然ロープが切れて流されんようにするっていうか。 태풍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본 동부 지역도 다시 비상입니다. 2주 전 15호 태풍 카사이가 남긴 상처가 여태 복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困りますね。また押し入れがめちゃめちゃ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동해 연안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은 지금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50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강풍의 반경이 약 350km인데다 풍속이 시속 130k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강력한 태풍에서 나타난다는 중심의 눈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의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중계 화면을 보면 비바람이 거센 모습인데요. 지역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국에서 취합 중인 KBS 재난 CCTV를 통해 지역별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한눈에도 굵은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강한 초속 40m 안팎의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북쪽인 전남 여수 거문도로 가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빗줄기도 강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강풍경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긴장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북쪽 여수항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직 태풍 중심과는 거리가 꽤 멀어져 있는데도 바람도 강하고 빗줄기가 화면에 카메라 렌즈를 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오후부터 이 지역의 강풍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잠시 CCTV 연결이 좋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제주와 전남에 비하면 바람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하단에서 보이는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부산기상청은 이례적으로 해운대 일대 고층 빌딩에서 시속 180km의 강한 강풍이 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내일 아예 외출을 하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태풍이 앞으로 어떤 진로로 북상하고 언제쯤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까요? 네, 태풍은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방향을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밤에는 부산을 스치듯 통과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월요일 새벽쯤엔 독도 부근의 동해상을 빠져나가면서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경로로 북상했던 태풍도 피해가 컸죠.
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가장 비슷한 태풍으로 2016년 차바를 꼽았습니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1.2m의 방수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폭풍 해일이 밀려들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이 넘쳐서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간당 100mm가 넘는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폭우가 내려서 집중호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타파와 더 자세히 비교해보자면 차바는 중심부의 좁은 지역에 소용돌이 형태의 구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타파는 이미 한반도 부근을 다 덮을 정도로 강하고 넓은 비구름이 분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태풍 아무래도 비가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 현재 비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경기와 강원 일부를 뺀 전국이 태풍 앞자락의 비구름으로 뒤덮인 모습인데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 영남 동해안과 지리산에도 최고 50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네,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바람도 당초 예상보다 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순간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태풍 중심이 접근하면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선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거세지겠고요.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 고층 빌딩에선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으론 180km의 강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약한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풍의 고비인 내일만큼은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기보다는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타파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정창삼 인덕대 교수님과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사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거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6년 차바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콩레이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경로로 보면 2018년 콩레이와 좀 더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볼 때 차바의 경우에 상륙 당시 중심기압이 955 헥토파스칼이었고요. 콩레이의 경우 970, 그리고 현재 타파가 965 정도 규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까지 발생 이후 도달 시간이 타파가 지난 차바나 콩레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얘기는 가장 성장기에 있는 태풍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타파가 큰 비를 뿌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가을 태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 태풍이 무서운 것은 아까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한반도에 위치한 습한 한랭 기단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한랭 기단과 만나면 더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역대 기록으로도 가을 태풍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02년 태풍 루사가 8월 31일 날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태풍 매미가 2003년도 9월 12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59년도에 발생한 사라 태풍도 9월 17일 날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태풍이 가을에 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빨리 지나가는 태풍의 경우는 바람의 피해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태풍은 호우에 의한 피해가 크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수확기이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와 영남 동해안 지역에 지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풍의 반경이 한 350km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부산, 창원, 울산 지역들을 큰 피해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지역은 포항이라든가 저희가 지난 2018년 태풍 때 영덕과 같은 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악 지역과 만나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일단 내습 시기가 주말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좀 줄어드는 것이 좀 저희들에게는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가급적 가정에 머무르시고요. 주변의 피해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2-3시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내일 오후가 가장 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하천변에서는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예, 저희가 아까 앵커들이 보여드린 것 같이 부산의 수영강이라든가 온천천, 울산의 태화강, 그리고 포항의 형산강 등이 저희들이 크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과거에 큰 피해를 겪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범람 등을 미리 대비하셔서 미리 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 보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침수되니 차를 빼러 가셔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여름에 하수구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수구 주변에 그 덮개 같은 걸 덮어 놓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치워주시고 홍수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태풍 차바 때 특히 울산에서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울산의 피해가 컸던 것은 총 강수량은 한 300mm 정도가 왔지만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시간당 135mm 정도가 온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역대 기록으로 한 두 번째 정도 해당되는 기록인데요. 도시 지역에서는 도달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얼마 동안에 강우가 집중되느냐가 피해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을 보면 저희들이 시간당 집중 강우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실 행정안전부에서는요, 방제 성능 목표라는 걸 각 지역마다 설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시간당 50에서 60mm가 발생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바다 가까운 연안 도시에서 해수 범람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만조 시간에 태풍이 접근할지도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는 시간이 부산 지역의 만조 시간인 12시 20분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차바의 때와도 유사한 경우인데요. 수영만 등과 같이 이렇게 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수 침수라든가 월파에 대한 피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비를 먼저 쏟아붓고 접근하면은 평소와 달리 빗물이 바다로 잘 빠지질 않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태풍의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이면요. 표준 대기압 대비 한 바닷물이 한 60cm 정도 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또 만조가 겹치면 동해안에 저희들이 부산 앞바다에 만조가 겹치면 60cm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1m 20 정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적게는 5m에서 한 10m까지도 월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에서 많은 빗물들이 바닷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침수가 동시에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도 걱정이지만 강풍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부산의 경우 고층 건물이 많아서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될까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의 경우는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데 이미 빌딩풍에 의한 피해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콩레이 때도 크레인 Y의 조그만 파편으로 인해서 고층 건물 유리창이 한 1000여 장이 깨져 가지고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높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유리창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거주를 하시고요. 항상 그 주변 상황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의 흔들림도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곳만은 안전하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시는데 이번 태풍의 비바람이 시설물의 설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이나 2018년 콩레이나 차바 때도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지금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이라든가 주변의 상황, 그다음에 비가 오는 상황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이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라고 자주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내일이 휴일이라서 출퇴근이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네.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볼 때는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오후 늦은 시간부터 강한 피해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일찍 일어나신다면 주변에 발생 가능한 재해 요소를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 나가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골든타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재해 요소들을 미리 줄여주시고요. 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제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시설물 관리, 이 보호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은 시설물 관리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강풍이 불었을 때 이게 날아다니면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피해를 안 줄 수 있지만 이 구조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특히 상습 침수를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미리 빼서 안전한 곳에 주차해 주시는 등 이런 생활 속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개발한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을 통해서 표준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미리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덕대 정창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관련 종합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순 캐스터, 우선 현재 태풍의 위치부터 살펴보죠. 네,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9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지나는 동안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강하게 발달을 했고요. 또 이동 속도도 어제보다 훨씬 빨라졌는데요. 강한 중형급 태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22km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기상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먼바다에 이어서 제주 앞바다 그리고 검은도와 초도, 남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새로 발효됐는데요. 이 태풍특보는 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진로는 이렇습니다. 이 타파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부근까지 바짝 다가가겠고 오늘 밤부터는 부산 부근 해상을 스치듯 지나가 이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북상하는 태풍의 앞자리에서는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굵은 장대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남부지방에서는 400에서 500mm 이상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6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상당히 강합니다.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35에서 45m에 달하는 돌풍급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점검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가 되는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10m 안팎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 때문에 자칫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귀 기울여 주시고요.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새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